국회 입법데이트의 이익선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군사법원법 그리고 산업단지 국고지원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두 법률과 함께 시행되고 있는 국가산업단지법도 살피려고 합니다. 대표 발의를 해주셨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의원 모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사실 올 한 해도 군대 내에서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있었고 또 많은 국민들이 염려 속에 지켜보셨는데요.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당초에 군사법원법 전부 개정안을 내셨거든요. 일부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으셨겠죠. 예, 지금까지 이제 체제는 관할관 보통 사단장인데요. 네. 관할관이 이제 관장하는 범위 내에서 군 판사, 군 검찰이 사법 체계를 운영하니까 그 관할관으로부터 독립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지적이 있었고요. 나아가서 이제 관할관이 확인권이라든지 또 심판관을 임명하는 것 등 권한이 지나치게 비대하다라는 네. 이제 지적이 있어 오면서 네. 군사법 체계가 공정성, 독립성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체계를 국방부 산하에 좀 단일한 체계로 또 군사법원의 숫자를 줄이고 과도하게 되어 있는 그 관할관, 보통 사단장의 경우 그 확인권이라든지 심판관 네. 이런 권한을 제약하자라는 네. 내용이 담긴 것을 제가 전부 개정안을 발의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에 일부분만 손을 봐서는 될 일이 아니었기에 그렇습니다. 전부를 좀 바꿔보자 하셨던 그렇습니다. 거군요. 예. 예. 근데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해도 돕고 사실 저도 잘 모릅니다만 군법 하면은 굉장히 엄하다라는 그 정도만 늘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일반 형사재판과 군사재판의 과정이 어떻게 다른지도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공정성 문제 아까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쓰신 용어들도 사실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더불어서 뭐 관할관, 그죠? 심판관 이런 것들이 일반 민간인들 쓰는 용어랑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덧붙여서 설명을 네. 좀 더 해주십시오. 네. 일단 이제 일반인의 경우에 형사적인 문제가 생기면 일반 형사법정에서 재판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당연히 이제 판사로 구성되어 있는 합의부나 단독 판사분이 이제 재판을 하게 되는데 네. 이제 군에서는 그 각급 부대에 이렇게 군사법원이 구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단장, 보통 용어 사단장인데 그 관할관 산하에 네. 군판사라든지 또 군검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재판을 하게 되는데 그럼 군 판사보다도 관할관이 더 상위 그렇습니다. 개념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종의 군 판사나 군 검찰이 어떻게 보면 그 관할관의 참모 역할을 하는 분들이 재판을 물론 이제 다 공정성에서 훼손되는 건 아닙니다만은 아니지만. 그런 우려가 있어진다는 거죠. 네. 그런 재판을 하게 되니까 예. 기본적으로 이 재판이라는 것이 처벌만이 목적이 아니고 네네. 또 여러 가지 그 사건의 원인이라든지 또 그걸 발생했던 과정, 절차 이런 것을 해서 사후에 문제가 안 되게 하는 것도 큰 원인, 큰 이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인데 그렇군요. 아무래도 관할관 체제에 있는 분들이 구성돼서 재판을 하다 보니까 네. 사건을 축소하거나 은폐할 수 있는 그런 염려가 있어진다. 있을 수 그런 있다. 면에서 이제 네. 공정성, 독립성에 대한 문제가 있고 또 그 군판사로 구성되어야 될 재판부가 심판관이라 그래서 군 법무관에 자격 없는 분이 한 분이 관여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분이 재판장까지도 현재는 할 수 있는 체제여서 그렇군요. 그렇다면 군사법이라는 것의 독립성이 문제되지 않냐라는 이제 지적이 있어 왔던 것이죠. 그렇군요. 보통 그 일반인들은 지금 3심제를 하고 있잖아요. 예. 군법은 어떻습니까? 예, 3심제는 맞습니다. 똑같습니까? 다만 이제 1심과 2심은 군대 내에서 하고 3심은 이제 대법원으로 가게 오고. 되는 그런 이제 그렇군요. 같은 구조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들어있는 핵심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일단은 이제 체제가 그러니까 그 관할관에 이 영향이 많이 미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그 부분을 현재 80개 정도 있는 군사법원을 30개로 축소합니다. 네. 그게 군단급으로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면 아무래도 그 일선의 관할관들이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줄어들게 줄어들겠죠. 되고 네. 그동안은 이제 제한 없이 그 관할관들이 확인 조치라 해서 형을 깎아줄 수 있는 것을 일정 범죄는 제외할 뿐만이 아니라 그 범위도 한 3분의 1 정도로 이렇게 그 범위 안에서만 할 수 있게 됐고 네. 가장 문제가 됐던 심판관 제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군판사나 법무관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재판에 관여한 거에 대해서는 네네. 원칙적으로 안 되는 것으로 하고 아하. 특별한 범죄의 경우에 또 특별하게 참모총장이나 국방부 장관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만 그런 심판관을 임명할 수 있게 해서 네네. 완전하게 다 개혁은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네네. 약간은 미흡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상당 부분 정부하고 합의해서 이런 나아지는 개혁 법안을 이룰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군사법 개혁은 지난 2007년에 다른 전체 사법개혁 법안에 있다가 네. 이 부분만 그 완성이 안 됐던 부분이거든요. 그렇군요. 그걸 뒤늦게라도 네.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어찌 보면 지난 2007년에 완성하고자 했던 사법개혁의 전체가 다 이제 8년 만에.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군단으로 가면 군단장이 또 너무 많은 권한을 갖게 되는 건 아닌가요? 그렇지만 이제 관할하는 범위가 굉장히 네, 넓고 넓으니까. 이제는 아. 이제 사단급에서 하는 거하고는 네. 틀리고 더 나아가서 이 30개 법원이라 군사법원이라 하더라도 그걸 바로 군단장 산하에 있는 참모들이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아하. 한 5개 정도의 이 네. 순환하는 이 군사법원을 만들어서 할 계획이거든요. 그렇다면 그렇군요. 이제 그 지휘관에 대해서 네네. 상당한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실 군사 재판에 관해서 이걸 제대로 하는 거 맞아라고 의아했던 분들 걱정을 많이 덜으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오늘 또 다른 내용이 노후화된 기반 시설이 국가 산업단지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역시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인데요. 요 내용하고 또 2013년에 이미 국회를 통과해서 시행 중인 법이지요. 이 산업단지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 두 가지를 함께 묶어서 보고자 하는데요. 애초에 산업단지 지원법을 제안하셨던 그때 당시에 어떤 문제들을 발견하셨기에 이런 거 한번 해보자 하셨습니까? 일단 이제 먼저 법은 사실 거의 같은 시기에 네네. 발의를 했습니다만은 예, 예. 먼저 통과된 게 산업 집중 활성화 활성화 및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이번에 통과된 것이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인데요. 네네. 그 두 법안 다 마찬가지인데요. 네. 이제 국가 산단, 그러니까 국가가 이렇게 지정하고 또 준공을 했던 국가 산단이 네.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하. 그 노후화된 산단이 다른 뚜렷한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네. 계속 현실은 그대로 노후화된 상태로 남아 있다. 네. 그걸 시정하기 위해서 제가 두 가지 법안을 발의했고 네. 산업집적법은 2013년에 네. 그리고 이번에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은 이번 정기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때 통과를 하게 됐습니다. 아니 같은 시기에 내셨는데 왜 이렇게 띄엄띄엄 일단은 이제 네. 예산처에서 좀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셨군요. 이게 국가산단이라는 게 수십 개가 이제 그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데 네. 이 법을 다 통과하면 국가의 예산이 너무 많은 부담이 된다 해서 이제 소요되니까. 예산처에서 반대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먼저 통과됐던 그 산업 집적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같은 경우에는 구조 고도화로 지정된 곳에 대해서는 국가 예산이 투입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아하, 예. 그러니까 구조 고도화로 지정이 안 된 곳은 노후화나 또 아주 시간이 오래 걸린 공단이라 하더라도 국가 예산에 투입 안 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 절충안을 2013년에 마련해서 네. 일단 통과를 했는데 제가 이제 그 법을 또 발의하고 통과를 했던 이유는 네. 저희 이제 지역에 있는 반올시아 공단의 현실 때문입니다. 예. 그러니까 반올시아 공단이 1981년도에 이제 준공이 됐는데 네. 현재는 16,000개의 기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만 해도 약 25만 명 아유, 정도의 그렇군요. 근로자가 있어서 네. 안산과 시흥에는 굉장히 중추적인 그런 네.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으로서 중요한 단지 역할을 하는데 네. 막상 현장에 가보면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상수도, 하수도, 도로, 또 교통시설들이 노후화되어 있어서 주차할 곳이라든지 또 어떤 비가 좀 오면은 정말 그 물 관리라든지 등등에 대한 그 어찌 보면 별로 제도적 개선책이나 대안이 없이 운영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네. 여기에 대한 기반 시설을 확충할 예산을 정부가 전혀 부담하지 않게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다 부담하게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우선적으로 2013년에 구조 고도화로 지정된 곳이라도 먼저 하자. 먼저 하자 해서 그 법을 네. 통과했고 네. 이번에는 이제 전체 국가 산단 특히 이제 노후화된 곳이 많이 해당되겠죠. 네. 일정한 안전 점검을 해서 안전상 문제가 있는
국가 산다는 경우에는 기반 시설에 대해서 국가가 예산을 투입할 수 있게 이런 근거 조항을 만들어서 네네. 저로서는 상당한 성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지금 노후화된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뭐 도로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누적돼 왔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들여다보셨을 때 현장에서 어떤 민원들이 제일 많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도로가 예를 들어 패이고 또 비가 오면 하수거 그 정비가 안 돼 있어서 빗물이 다 올라오고 이런 올라오고. 거거든요. 그런데 하수관 거를 수리하는 데만 해도 네네. 예를 들어 반올시아공단에 2천억이 듭니다. 아이고, 그 도로 그렇구나. 보수를 하는데 300억이 들거든요. 그러면 지자체 자치단체에서는 뭐 안산시나 시흥시에서는 도저히 엄두를 못 내는 그렇군요.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개선책이 없었던 거죠. 네. 구조 고도화 지역으로 지정을 하면서도 국가 예산은 들지 않고 예를 들어 자치단체나 민간인들이 그걸 투입을 해서 투자를 해서 해결해라 하니까 아무런 상태의 호전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네. 다행히 이제 그 산업직접 활성화법이 통과된 이후로 실제로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그러니까 네. 주차장이라든지 교통시설 네. 그리고 하수관, 하수구 이런 정비에 대해서 예산이 투입돼서 2013년에 법이 개정된 이후에 저는 나름의 실질적인 성과도 있었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 사실 앞서 말씀해주신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은 그 의원님 등원 1호 법률 맞죠? 네, 그렇게 성과를 거두셨는데 이번에 통과한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함께 그 각각의 핵심 내용을 좀 듣고 싶습니다. 앞서 첫 번째 통과된 것은 구조고도화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은 나라가 대준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예. 최근 그럼 통과된 9일에 통과된 이 법률은 핵심은 무엇인가요? 특별하게 이제 네. 이번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법률은 네. 이제 국가 산단 전체에 해당되니까요. 모두. 그렇습니다. 오. 다만 이제 제한을 네. 역시 그것도 너무 국가 예산에 광범위한가요? 들어가면 광범위하고 많은 예산이 투입이 돼서 네. 이 국가 산단 기반 시설 중에서 안정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 그러니까 예를 안전 점검을 할 수도 있고 안전 네네. 진단을 할 수도 있고 예. 이런 경우에 이제 도로라든지 또 교량에 대해서는 국가 예산을 투입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네. 저는 그거는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굉장한 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 도로 같은 경우에는 그 차라 운행할 때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위험하죠. 파여가지고. 그렇습니다. 또 예. 상당 부분에 많은 규모의 예산이 필요해서 네. 그런 이제 안전 진단이나 점검을 해서 만약에 여기가 조금 문제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국가 예산이 투입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지난 2013년 법보다도 더 진일보한 네. 법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기준은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안전 진단을 그렇습니다. 했는데 5년 더 쓸 수 있습니다와 1년밖에 못 씁니다. 뭐 이런 기준에 따라서 하시겠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유지, 보수, 개량에 필요한 그런 이제 비용을 국가가 부담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 지역 계신 분들이 많이들 좋아하시겠습니다. 예, 다른 것보다도 말씀드린 대로 네. 한 약 16,000개의 기업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많은 이야기들을 늘 도로나 주차장이나 네. 이런 이야기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개인 기업이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면에서 이제 그 반올시아공단이 첨단 산업단지로 앞으로 될 수 있다 하고 좀 더 이제 나아가서 그 두 법뿐만이 아니고 거기가 재생지구 또 혁신지구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얼마 전에 그 공단 전체에 대한 비전 선포식도 가졌는데 네. 앞으로 저희들은 반올시아공단이 네. 첨단 산업단지로 바뀔 수 있다 이런 네네. 기대를 갖고 그렇군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아까 그 공단이 81년에 준공됐다고 하셨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지금 30, 한 4, 예, 5년 그렇습니다. 4, 5년 정도 됐죠. 됐거든요. 그동안 국가 경제 버팀목이 이제 되어 와 주었는데 이 안산 스마트 허브를 포함해서 국가 산업단지의 비전에 대해서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예, 가장 크게는 일단 법률적 근거가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이제 많은 발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또 그것이 그냥 근거 법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013년 이후로 교통신호기나 주차장 또 그 하수구에 대한 실제 국가 예산이 투입이 돼서 일정 부분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기업이나 그 시민들은 이걸 체감할 수 있었던 네.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 더 나아가서 이제 지금까지 또 손을 못 댔던 도로 부분에 네, 나 네.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드는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한 진단에 의해서 예산 투입을 하게 된 거는 잘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것이 이제 종합적으로 되면 네. 그 노후화된
낡은 그 국가 산단이 아니라 네. 다르게 변할 수 있는 또 네. 새롭게 첨단 단지로 변할 수 있는 그런 걸 기대하게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네, 있습니다. 참 잘된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좀 다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19대 국회 임기 동안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추진해 오신 지역 현안들이 있으실 테고요. 또 그중에서 성과가 있었던 일, 좀 미진했던 일, 보람이 있었던 일 다양하시겠죠. 그중에 이제 보람이 있었던 일들은 어떤 것이었는지 의정활동의 소회와 더불어서 한 말씀 듣겠습니다. 예, 많은 것이 있었지만 이제 네. 가장 크게는 신안산선 착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실제 이제 안산이 한 77만 정도 되는 굉장히 이제 규모도 작지 않은 도시입니다. 도심에도 불구하고 네. 서울로 오는 그 교통편은 상당한 많은 시간이 걸려서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습니다. 네. 이제 안산의 중앙역에서 여의도까지 30분대에 올 수 있는 신안산선이 착공하는 것으로 지난 9월 발표가 됐거든요. 네. 사실 2003년부터 사업 타당성이 나왔기 때문에 10수년 이상 시민들이 기다렸던 일인데 네. 그 신안산선 착공을 하게 된 것이 굉장히 큰 보람이라 생각하는데 그 과정에서 저도 물론 열심히 했고 또 그 신안산선이 지나가는 그 노선에 있는 여러 의원분들 네네. 또 자치단체 장분들이 예. 수차례 간담회도 하고 부처 우리 그 장관 차관분들을 만나 설득도 하고 해서 많은 시간은 좀 소요됐습니다만은 네. 이번에 착공하게 돼서 잘 되었고 좀 더 나아가서 이제 저 지역의 관계가 더 있는 겁니다만은 네. 중앙역에서 2개 역이 신설되는 거로 또 결정이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2003년에는 아무런 계획이 없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많은 시민들과 합심해서 거기에 따른 사업 타당성 결과를 네. 이제 흔히 말하는 1.0 이상을 도출하게 해서 네. 2개 역이 더 신설되면서 착공까지 결정돼서 저희들로서는 이제 굉장히 좋은 결과인데 실제로 이제 그 2역이 생김으로 인해서 4.3동, 호수동 거기 한 6만 6천여 그 시민 주민분들이 혜택을 네. 보게 되어 있고요. 그렇군요. 거기가 이제 위치한 그 역 주위가 지금 송산 그린시티도 화성에 하고 있지만 안산 내에서도 갈대 습지공원이라든지 아. 또 그 안산 사이언스 밸리라든지 네. 이렇게 산업단지 또 자연 여러 가지 좋은 여건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이제 잘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는 더 좋은 토대가 기회가 되군요. 됐다라고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남은 임기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그동안에 또 주력하시고자 하는 그 활동이 있으실 테고 또 새로운 입법 계획이 있으실지도 몰라 끝질문으로 준비했습니다. 예, 제가 이제 법사위원 또 지금 이제 간사로서 이렇게 네. 있으면서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것, 또 인권 보장이 잘 실현 안 된 것들을 지적하고 문제 제기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그 결과는 모든 국민들이 보아오듯이 좀 미흡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이제 계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나아가서 앞에 이제 군사보훈법도 있지만 네. 그런 여러 가지 사법 개혁들이 좀 더 하나하나 충실하게 실현됐으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지역과 관련해서는 이제 안산이 70만, 80만 이렇게 쭉 나아가면서 그동안 산업도시에 더해서 해양생태 문화관광도시의 네.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첨단 산업도시로서 발전되는 하나의 면과 해양생태 문화관광도시로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을 갖추고 있어서 네네. 그 2가지가 조화롭게 앞으로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일들을 같이 시민분들과 또 여러 의원분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노력 중입니다. 아유, 앞으로 하실 일이 참 많습니다. 바쁘신 중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국회 입법데이트 오늘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